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 영웅문에서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볼 예정인데요. 검색 관련해서는 주식 이야기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을 발굴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S를 켜시면 이 스페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 발굴이 있는데 이 종목 발굴을 눌러보면 이와 같은 창이 뜨죠.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인기 패턴 포착에서 인기 패턴의 쌍바닥 눌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바닥 눌림목이라는 것은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쌍바닥을 형성해서 재상승을 시도하는 종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공략을 해도 좋은 종목이고 하락하던 추세가 또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이런 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총 결과가 42종목이 나왔네요. 이 42종목을 다 사기보다는 우선 거래량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누르게 되면 거래량이 낮은 순서로 나오게 되고 또 한번 누르면 거래량이 높은 순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종목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이네요. 이 초록뱀 미디어는 방송이나 연예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볼 때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일봉 차트에서 과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쌍바닥을 그리고 눌림목을 준 후 다시 오르는 그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지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될지 좀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좋은 부분은 하락하던 이동평균선이 좀 응집이 되는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좀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응집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심히 보아야 될 지점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매수자가 좀 우위에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시초가나 아니면 저점이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을 깨지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살아있을 것 같고요.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재무제표가 좀 안 좋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주식들은 뭔가 좀 단타성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했을 때 단타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되겠죠. 테마 같은 것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주식들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BTS 관련된 이런 뉴스가 있네요. BTS 세계관 드라마 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최근에 주가들이 좀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주식들은 좀 위험하니까 소액 투자와 단발성으로 단타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재무제표가 좋다면은 좀 사볼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꾸준히 계속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인 상태네요. 부채 비율도 적은 편이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지금 1,400억 정도니까 그렇게 낮은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보니까 좀 많이 오른 상황이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00%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레이저 의료기기 결국에는 의료기기 쪽인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 좀 장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한 매출이 나오기는 좀 힘든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뭔가 단발성으로 이런 FDA 승인을 얻었다는 것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재미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 분석을 해보면 2월 21일 날
윗꼬리가 이렇게 긴 캔들이 달리면서 주가가 그렇게 뭐 큰 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테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좀 크게 추천하진 않고요. 정말 단타로 이런 전고점들을 돌파했을 경우에 뭐 짧게 수익을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강원랜드인데, 뭐 강원랜드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재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평선들의 응집이 일어난 후 다시 한번 상승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큰 변화는 없었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하던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강원랜드도 사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었는데,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방역 패스를 없앤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좀 더 이런 카지노 업체들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죠. 망할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쌀 때 이런 종목들을 한번 모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고점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도 이 종목은 27,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CD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에 응집이 있은 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SCD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쁜 재무 구조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부채 비율도 뭐 50% 정도니까 적당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단지 이 업체는 에어컨 부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죠. 그래서 냉장고 관련 부품, 에어컨 관련 부품들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품들이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형성시키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테마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토론실을 봐도 뭐 뚜렷한 테마가 보이지 않네요. 여름이 왔을 때 계절주로 잠깐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테마는 없어 보입니다. 계절주로 혹시 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은 특별한 뭐 어떤 테마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TA항공이네요. TA항공도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주식의 흐름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면 그 퇴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쇼박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CU테크입니다. CU테크가 오늘 7%가 오르면서 상당한 상승을 이뤄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 이 종목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RFPCA 같은 것을 생산 판매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용으로 PCA를 생산하고 있고 TV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관련된 협력업체로 보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등에서 이제 이용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쁜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품주들이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테마가 필요한데, 삼성 휴대폰이 잘 팔린다면 이런 주식도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최근 삼성 휴대폰 중에 갤럭시 S22가 있는데, 22의 판매량이 꽤 좋다고 합니다. S펜으로는 갤럭시 22, S22가 터졌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죠. 갤럭시 노트 이후로 이런 펜이 내장되어 있는 폰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펜을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판매량이 뭐 102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글로벌적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이 CU테크라는 종목도 조금 최근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유동 주식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수를 살펴보면 30%로서 유통 주식수가 적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사 놓으시고 한번 추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조금 살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프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런 게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반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한 상황이라 뭐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좀 추이를 보고 좀 진정이 된 후에 이 주식을 다음에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W 신약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 몇 달 전에 이 거래량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MG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쌍바닥에 눌림목이 형성되긴 했지만 아직 주가가 21선 밑에 있고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윗골이 달린 이런 양봉이 출현할 때 이 거래량이 좀씩 터지곤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추세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두 개의 양봉 사이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거래량이 좀 더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주식인 것 같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큰 매력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진약품이라는 종목도 거래량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런 쌍바닥에 눌림목이 형성됐다고 검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걸러야 되는 거죠. 다음 종목들로 이제 국순당, 상섬제약,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이고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거래량으로 검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서 현재가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한번 다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해보면 한미약품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근데 거래량이 이제 18,000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최소한 한 5만 주 이상 뒷받침이 되는 종목 중에서 좀 비싼 종목, PI 첨단 소재가 있네요. 이 PI 첨단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최근에 급락을 한 후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매출액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네요. 부채 비율도 적당하고 ROE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폴리이미드 필름 세계 1위로 되어 있죠. 또한 인수합병 시장 매물로 나왔다고 하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외국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코리아 PI 홀딩스로 되어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급락을 한 종목들은 사실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TNL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쌍바닥을 그리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큰 매력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는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함으로써 전날의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매출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PR로 봤을 때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현대엘리베이는 기존 사업보다는 부동산 임대업, 관광 숙박업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예전에 주가가 한참 오를 때 이 금강산 관광이랑 테마가 엮여서 이 현대엘리베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뭐 북한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아있는 것은 승강기 부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부분만 남아있고, 이런 금강산이나 개성지역 독점 사업권 관련된 그런 테마는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뭐 사실 북한이랑 워낙에 이 급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미리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단기간에는 그렇게 상승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테마도 없고 지금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인데요. 동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한 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한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는 아까 살펴봤던 종목이고요. 일진다이아를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도 현대엘리베이와 약간 유사한 그래프인데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마이너스가 계속 찍히고 있고, 어떤 테마가 있다면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특별한 테마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딱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쌍바닥 눌림목을 형성한 종목 중에서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검색도 한번 이용해 보셔서 종목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